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평가원 성적을 어떻게 분석해서 수시 지원에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까담의 장사 미천을 여러분에게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입시 관련 동영상을 보실 텐데 사실상 상향, 하향, 적정 대학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짜증이 나실 텐데 까담 개인적으로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정시 지원 대학을 잘 선별한 후에 수시 지원 대학의 상향, 적정, 하향 지원 대학을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시중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정어표 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어표를 정확하게 잘 작성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드렸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6페이지에 있는 정어표를 출력하셔서 여러분이 선택한 답, 그리고 정답, 배점을 기재하신 다음에 채점을 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인강 사이트라든가 거기서 업데이트되어 있는 가채점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A, B, C, D, E 문제 난이도를 분류하시고 특히 A, B, C 난이도 틀린 거를 형광펜이나 두꺼운 색깔펜으로 표시해서 개수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울러 그의 원점수에 따른 예상 100분위 표점 등급도 정어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강조할 거냐? 그렇다면 그렇게 정어표를 작성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시지원대학을 선별해서 수시지원대학을 선별하게 되느냐? 아마 두 가지 데이터가 주로 활용될 겁니다. 즉 대학 어디가의 전년도 합격생 데이터 주로 100분위로 제공이 되어 있죠. 요거를 활용하시고 또 각 대형 재수 종합 학원이라든가 인강 사이트 그리고 컨설팅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00분위 표준 점수 원점수에 따른 대학 지원 가이드라인을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각 업체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시겠죠. 여러분 뭐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뭐 표점 몇 점 이상 또 원점수 몇 점 이상 100분위 몇 퍼센트 이상 무슨 대학 어느 계열 지원 가능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하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6월 평가원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 대학을 선별하지만 A형 틀린 거를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B형 틀린 걸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C형 틀린 걸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와 동시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9월 달에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울러 인강업체는 회원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든 수험생들이 다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정확히 분류하고 싶다면 평가원 성적표가 발표된 후에 공식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배점이 좀 옛날 거라 빠져있다. 어쨌든 배점도 기재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쓰신 답, 정답, 채점, 난이도 그리고 A, B, C 난이도 틀린 거 있으면 체크를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라. 그리고 각 사이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점수에 따른 예상 표점 100분위 등급을 기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마 이 그 성적을 보시면 아마 이 성적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2등급이 주로죠. 100분위도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특히 수학이 95%에 가까우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중상위권 완전 극상위권은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권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분석을 끝내면 다시 한번 이해하죠. 우리 바보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사실상 이거를 조금만 주의를 더 기울이면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짜시면 좋냐면 여기에 이 개수를 세라고 한 게 요렇게 활용을 했으면 제가 발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즉
A형 문제를 맞췄을 때, B형 문제를까지 다 맞췄을 때, C형 문제를 다 맞췄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가상의 점수를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선생님 실수는 고치려 했지만 결국 실수도 실력이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진짜 십몇 년 넘게 재수생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우리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줄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야 니네 대학 잘 가려면 킬러 문제 2형 난이도 맞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너희들 진짜 실수하지 말고 집중해서 A, B, C 난이도 문제를 맞추려고 노력해봐 라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때 어느 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가슴속으로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괄호 안의 조건을 잘 봤다면 또 밑줄 친 조건을 다 봤다면 그리고 쉽게 생각했더라면 맞출 수 있는 A, B, C를 주의해서 맞추는 것이 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반 또는 입시 설명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시험을 잘 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게 이건 겁니다. 그래서 실수는 고치기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전략이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상의 점수를 했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A형만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점수를 한번 다시 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계산하기 편하게 각 과목별로 배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또 시험지에 따라서 그 출제인에 따라 배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다 2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형 난이도를 하나 맞췄다. 국어는 더. 그러면 86점에서 88점이 되겠죠. 그리고 표점하고 백분위도 그에 따라서 살짝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은 A에 맞은 A가 틀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탐구도 하나 더 맞았으니까 얘도 2점이 증가돼서 표점도 백분위도 살짝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A형 문제를 다 맞췄을 때를 가정해서 점수를 하나 더 산정해 놓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가능성 있는 점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서 그럼 우리 B형 난이도까지 즉 응시생이 60에서 80%는 맞추는 문제니까 B형 난이도까지 다 맞췄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B형에서 무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국어가 약한 학생인가 보죠. 3개를 더 맞는다 보니까 6점이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럼 94가 됐으니까 당연히 표점도 뛸 거고 100분위도 띄었기 때문에 등급도 이렇게 뜰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상으로 데이터를 쓴 겁니다. 실제 어떤 기준을 잡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비례해서 그냥 증가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도 하나 더 맞췄으니까 84점에서 86점. 표점도 띄고 100분위도 살짝 올랐죠. 여전히 2등급이긴 하지만 물론 95.5가 1등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냥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탐구도 하나씩 더 맞췄다고 가정했을 때 40, 42, 38, 40 그러면 표점도 100분위도 조금 증가했다고 봤을 때 B형 난이도까지 다 맞췄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도 점수 세트를 하나 해놓습니다. 그리고 C형도 마찬가지 해놓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 가상의 점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던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바로 그 표에서 제가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 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의미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정시지원 가능 대학을 선별하고 수시지원 대학을 선별하는 게 저는 6장의 카드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의 점수 그리고 A형 다 맞췄을 때, B형 다 맞췄을 때, C형 다 맞췄을 때를 번거롭더라도 여기다 쓰시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온라인 업체, 입시 업체겠죠. 그 다음에 대형 재수 종합반 학원에서 제시한 그런 기준을 여기다 점수대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또 헷갈리죠. 그래서 직접 사이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조드립니다만 대학 어디가 사이트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시 컨설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대학 어디가 정보 포털 사이트 활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제공하는 형식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거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 수시 정시 지원할 때 우리 학생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한다라는 큰 착각에 빠져 계실 겁니다. 재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수시의 정시 지원의 꽃은 나에게 최대한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찾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잘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배치표가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온라인 배치표 제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 어디가 활용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은 이거 다루는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같이 좀 보시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입정보센터를 클릭하시면 대학별 입시 정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결과 공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림창에 보면 24학년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24학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클릭해 보시면 작년 합격생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먼저 변동된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너무 좀 헷갈리니까 줄이고요. 창을. 자, 학생부 종합 교과 수능 위주 전형, 그러니까 정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합격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전형 결과를 클릭하시면 여기 합격생의 내신 등급이라던가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학생부 수준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 컨설팅을 할 때도 정시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한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을 클릭하고 작년 합격생 기준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인원, 경쟁률, 그리고 뭐 추합이 몇 번까지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환산점수 컷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변한 형식상의 변화는 뭐냐? 작년까지는 합격생의 기준을 국어, 수학, 탐구로 해서 과목별로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저도 뭐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었고, 저도 이건 참고는 하지만 절대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정식 컨설팅 시리즈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도 3-4개는 동시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논란이 많이 됐는지 몰라도 개별적으로 보여줬던 걸 지금처럼 평균으로 전체 평균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어디가를 이용하시려면 작년 말고 재작년의 합격생 데이터 그거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라든가 진학사가 대표적이죠. 아니면 인강 사이트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또는 대형 재종반에서는 배치표를 뿌립니다. 광고도 하면서 반수생을 또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뿌리니까 그 배치표를 기준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집 근처에 대형 재종반이 있으면 들리셔서 종이 배치표 나왔으면 나한테 좀 얻을 수 있느냐 해서 얻으시면 됩니다.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거 되게 많이 뿌립니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언론기관에서 입시업체 정보를 기사로 냅니다. 즉 표준점수 몇 점대, 100분이 몇 %대, 원점수 몇 점대는 어느 대학 무슨 과 정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가를 들어왔으니까 어디가 활용법을 봐야 되겠죠. 일단 내림창을 2023학년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재작년도 기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 건국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으니까 얘를 좀 줄이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그 100분위를 다 못 외울 거니까 요렇게 100분위를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보신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쭉 내려서 보시면 지금처럼 나와 있죠. 국어, 수학, 탐구 요 놈이 100분위가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친절하게 영어도 되어 있고 평균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 컨설팅 오래 했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면 어느 정도 때가 가능하다 할 건데 여러분은 클릭을 여러 번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컨설팅은 잔머리 쓰면 쓸수록 누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미련스럽게 클릭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100분위로 요 정도 100분위로 본다면 수학이 나름대로 1등급 컷 바로 밑에 딸랑딸랑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보통 중앙대부터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중앙대를 볼까요? 네, 여기 좀 내려가서 네, 여기 있죠. 중앙대를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볼까요? 자, 기계공학부 국어 83, 수학 95, 그 다음에 탐구 88.75%가 합격생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번 입시가 처음 경험하신 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데 강조드립니다. 자, 이거 위에 설명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70%라는 건 뭐냐면 합격생 기준 꼴찌 커트라인의 점수를 100분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하위 70%, 즉 응시생 100명이 합격생이라면 70등의 100분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커트라인이 중요한데 왜 70% 100분위를 보여주나요? 만약 커트라인을 꼴찌 점수를 보여주면 대학교 서열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70% 컷이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보다 밑에 있는 100분위 학생도 합격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그럼 비교해 볼까요? 83, 90.5, 그 다음에 95%, 95%, 그 다음에 평균이 88.75니까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적정 지원 대학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표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예시 5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건 4페이지에 이런 빈공란에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 높은 가 AI가 볼까요? 국어는 확실히 높네요. 수학도 1% 높고 탐구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아까 보니까 시험 점수가 괜찮은 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학생은 6월 평가원 점수로만 봐도 중앙대를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앙대를 수시에 지원할래요, 안 할래요? 사람마다 얘기가 다를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수시 컨설팅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은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거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 네가 진짜 말아먹 물론 수능 때는 성적 떨어져. 근데 네가 정말로 뻘짓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 카드를 다른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보느냐. 사실 저는 요거를 먼저 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점수보다 A형만 다 맞췄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점수 가상의 세트를 또 마련해놨죠. 이거 몇 개 안 됐습니다. A형 난이도 한두 개만 더 맞췄다고 가정을 해본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자연과학 계열 인원도 많이 뽑고 공학 계열도 많이 뽑습니다. 자, 보시면 91, 92.5, 96, 91, 9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는 볼 겁니다. 그죠? 수학이 약간 모자르긴 하지만 그리고 공학 계열은 수학이 많이 높아졌죠. 이게 가나가 통합되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가나가 통합되기 전에 자연계로만 나뉘어졌을 때 2등급이어도 합격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제가 모범 지원 대학으로 많이 썼던 대학이 성균관대 공학계를 했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이.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도 제가 이제 써놨죠. 근데 이건 어디다 써놨느냐?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B형 난이도를 다 맞췄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97, 92 그러니까 이 학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B형 다 맞췄다면 수학은 2.5% 100분이 부족하죠. 꽤 많은 인원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살짝 응시하는 학생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모자른데 국어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적정 지원을 해놨지만 제가 만약 실제 학생이라면
다른 군의 안전지원 대학을 확보해놓고 이걸 모험으로 써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시에서. 근데 제가 밑에 써놨죠. 웃긴 건 뭐냐? 저는 이것도 생각하자. 만약 이 학생이 선생님 저는 진짜 전공 상관없고 간판이 중요합니다. 저는 명문대만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 네, 고려대를 볼까요? 자, 고려대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고려대 일단 생명과학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 있죠. 93.1, 96, 89.5.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도 높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어느 정도 그게 된다. 그러니까 안전지원대학이 있다. 그럼 저는 이것도 한번 써보자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군에서 안전지원대학 찾기가 애매할 겁니다. 그런데 합격률을 높이고서 난 고려대를 지원하고 싶다. 그럼 교차 지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문학과 볼까요? 95, 92, 88.5 이렇게 되죠. 경영학과 볼까요? 97, 95, 89.6. 만약에 B까지 다 맞췄다면 이 학생은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선생님 교차 지원하면 경영 가야 되지 않나요? 죄송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이 스카이 계열을 노리는 정도 학생이라면 수학을 뺀 나머지는 거의 만점 지향으로 갑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할수록 느껴요. 수학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올해는 얘기가 달라졌다고 이미 뉴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통이지만 나름대로 잘하기 때문에 1등급에 근접하는 점수입니다. 즉 고려대 경영을 노리게 되면 교차전에도 합격할 위험 부담이 애매해집니다. 왜? 문과 상위권 고인물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상경계열을 졸업해도 이제 취직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자격증 시험을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힘들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영문과 같은 거 제가 영문학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영문학과 공부 생각보다 쉽습니다. 또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영문학과를 지원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고 자연계로 복수 전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A, B, C까지 다 맞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처럼 A, B, C만 다 맞춰도 황홀합니다. 하나 빼고 전부 다 1등급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고려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고려대 보시면 여기 기계공학 있죠. 인기학과죠. 기계공학도 공과대학에서 상위권학과에 속할 겁니다. 95.7, 98, 88.5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국어도 응시생도 높죠. 수학은 살짝 모자르고 탐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살짝 높죠. 그럼 다른 군에서 안전지원 대학을 찾았다면 저 같으면 여기도 모험을 한번 써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보다는 여러분 시대는 어떻게? 여러분 시대 때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느냐? 자격증. 면허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요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천대를 보시면 이 대학교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목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가천대 인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천대가 세부적으로 공개하면 또 마찬가지 대학교 서열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대학도 재작년 데이터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을 냅니다. 여기는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목별로 내도 쪽팔릴 게 없는데 나머지를 과목별로 내면 약간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평균 96.8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 학생은 6월 평가원 점수로 보면 중앙대를 쓸 수 있는데 A, B, C를 다 맞추면 메디컬 하위권과긴 하지만 고려대 상위권 일반학과하고 메디컬 학과가 지원 가능합니다. 뭐만 다 맞추면? A, B, C만 다 맞춰도. 다시 한번요. 뭐만 맞춰도요? A, B, C만 다 맞춰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A, B, C만 다 맞춰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한테 야, 너 킬러 문제 다 맞춰. 너 메디컬 가고 싶어? D형하고 E형 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상담 안 합니다. 얘야 너 있잖아. 너 6월 평가원 점수에서 A, B, C만 다 맞춰도 야 너 약대 갈 수 있는 점수인데? 그리고 저는 상담을 끝냅니다. 제가 재종반에서 담임이었을 때. 그럼 애들 눈빛이 어때요?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럼 6월달 들어와서 자기의 각오가 진짜 무딜지는 무디어졌는데 옆에 있는 남학생 여학생한테 갑자기 호감이 가기 시작했고 갑자기 술맛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축제 가서 친구들하고 뛰노는 게 너무 좋고 싸이의 공연을 보고 막 미칠 것 같고 이랬던 학생이 갑자기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다시 매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우리 반 학생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수시 컨설팅 할 때도 이 작업합니다. 이 작업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 A 다 맞을 때, B 다 맞을 때, C 다 맞을 때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금처럼 선별한 후에 수시 지원 때 이걸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교육 쓰실 것 같아요? 만약 이 학생이 저희 반 담임이라 저는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짤 거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